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큰일이 났네요. 이런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도 기피부서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일에 단독으로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SBS 비즈에서 국민은행 이 퇴직연금 드신 분 디폴트 옵션 첫 판매 중단이란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은행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 설계한 분들이 고용노동부랑 이거 감독원 이런 데 잘못하신 거예요. 사업자가 죄가 없거든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판매 중단 사례가 나왔는데 중위험이었던 상품 등급이 고위험으로 변경된 영향이라고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IBK 플레인 바닐라 EMP라는 펀드가 중위험 포트폴리오 2번이라는 상품으로 국민은행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의 투자 위험 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려갔기 때문에 판매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펀드의 결산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등급 변경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고 이 중위험 포트폴리오가 IBK 플레인 바닐라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 들어간 상품까지 통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요거 팔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거 파는데 해외 자산들은 아시죠?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사는데도 한 나흘 이상 걸리거든요. 거의 영업일로 15영업일이면은 연휴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상품이 교체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 어떡해요? 근데 그만큼 못 먹는 거잖아요. 이런 그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단순히 이거 투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더 앞으로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교체되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이런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잦으냐? 이게 시중은행 중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22년 7월 달에 도입된 지 제도 자체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자 및 펀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판매 중단 사태가 잇따를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또는 사업자, 뭐 자산운용사 잘못 안 하더라도 요게 금융위기 터지면 어떡해요. 변동성은 언제든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만 이 상품명을 고위험으로 바꿔 다시 승인받아야 된다는 이 절차 자체도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국민은행 사고 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품의 심사하고 승인은 고용노동부가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때마다 펀드 결산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중단되고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냥 그럴 바에는 심의를 다시 받는 수고를 거치지 말고 그냥 사업자들 자율에 맡기고 일정 변동성을 벗어나면은 뭐 규제를 자율적으로 시킨다든가 관리 감독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들 실제 디폴트 옵션 승인할 때도 첫 승인 때인데요. 다 승인해 주지도 않아요. 75%밖에 승인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놓고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자가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수고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익률 뭐 공시 자체도 분기 단위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넌센스죠.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자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안 좋다 그러면 자기들이 승인해준 상품을 가지고 3개월마다 성과가 안 좋으면 또 사업자를 엄청 혼내요. 이러니 뭐 사업자가 뭔 죄일까요? 장기 투자 운용에도 어긋나는 거죠. 이런 포트폴리오에 퇴출된 TDF가 이 3개월이라는 규제도 상당히 공시도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을 실제 업계 관계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정부 발표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마 심사 당시만 해도 이랬을 겁니다. 빨강색이 플레인 바닐라 EMP니까 낮은 변동성, 아마 다른 TDF 비슷한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임의로 미래에셋 전략 배분의 2035랑 45 TDF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대비 우수한 변동성,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으로 좋은 성과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땠을까요? 못할 수도 있죠. 투자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뭐 이걸 자체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5년에 30% 수준의 성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성과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것 때문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제도 설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5년 표준 편차는 뭐 오히려 더 TDF가 크지 않습니까? IBK 플레인 바닐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최근 3년 내에 변동성이 커졌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런 규제, 제도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등이 이 실제 퇴직연금 부서에서는 부서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은 애물단지이자 금융당국 감시도 힘든데 노동부도 틈만 나면 행정지도 공문에 앞서 수익률도 3개월 단위로 공시하라고 또 계속 업무를 이렇게 현업을 괴롭히고 있으니 도대체 이 부서 왜 해야 되냐라고 대부분 이제 발령나면 한숨을 쉬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디폴트 옵션 제도 자체의 설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주셔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좀 강화해 주시는 게 이 제도의 취지에 좀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에 오늘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